올라 반갑습니다. 자, 어느덧 졸업입학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 졸업입학 시즌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전자제품 중 하나를 고르러 간다면 이 노트북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업무 및 학습용에 적합한 제품 중 AMD 프로세서를 탑재한 노트북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에이서 스위프트 14 AI SF14 61 TROBO 모델입니다. 이거 영어로 발음하지 않았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이 긴 거 영어로 발음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럼 제품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디자인에서 이건 뭐 업무 및 학습용이겠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에 퓨어 실버 컬러 모델입니다. 마감 재질은 경량 알루미늄을 사용을 했습니다. 제품의 두께도 상당히 얇은데 제품 무게도 굉장히 가벼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용 어댑터와 함께 휴대하더라도 이 정도 무게라면 휴대성은 충분히 살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제품의 간단한 스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코어 20스레드 AMD Ryzen AI9 365 프로세서를 탑재했습니다. AMD Ryzen AI를 지원을 하고요. 최대 50탑스의 NPU 성능을 제공을 합니다. 메모리는 7500MHz 클럭의 LPDDR5X 32GB 용량이 탑재가 되었고요. GPU는 AMD 라데온 880M 내장 그래픽을 사용을 합니다. 이 스토리지는 512GB 용량의 PCI Express 4.0 NVMe M.2 SSD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자, 입출력 포트는 좌측으로 HDMI 2.1 포트, 그리고 A-타입 USB 3.2 제논 포트, 그리고 2개 C-타입 USB 4.0 포트가 있습니다. 우측으로 이어폰 잭과 A-타입의 USB 3.2 제논 포트가 있습니다. 입출력 포트는 HDMI 포트를 제외를 하면 USB A-타입이 2개, 그리고 USB 4.0을 지원하는 C타입이 2개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 부족함 없이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중앙으로 윈도우 헬로를 전하는 1440p QHD 웹캠이 탑재되어 있고요. 좌측으로 해킹 방지를 위한 웹캠 보호 셔터가 있습니다. 자, 보안에 신경 쓴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전원 버튼도 지문인식 센서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노트북 사용 시 뭐 보안에 좀 신경 쓰시는 분들, 예민한 분들이라면 나름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디스플레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모델은 14인치 크기 16:10 비율의 1920-1200 WXGA 해상도의 멀티터치 입력을 지원하는 60Hz 주사율의 IPS 패널을 탑재했습니다. 자, 60Hz 주사율은 아쉬울 수가 있는데 이 모델이 게이밍용보다는 업무 및 학습용의 성격을 가진 제품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뭐 큰 단점으로 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뭐 디스플레이 주사율이 60Hz이기 때문에 배터리 사용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터치 디스플레이를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노트북에 터치 디스플레이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에 손자국 남는 것도 싫어하고 또 쓰다 보면 딱히 터치 입력을 할 일이 없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뭐 개인의 취향에 따른 호불호로 볼 수가 있으니까 뭐 그거는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디스플레이 분석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상 전형은 sRGB 100%, ODB RGB 75%, DCI-P3 75%, NTSC 69%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색상 전역의 경우 테스트 결과를 보면 솔직히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PC 사용 환경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그래픽 작업이라든지 영상 편집 쪽의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진 디스플레이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만약 이 모델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래픽 작업을 하시려는 경우라면 가급적 별도의 모니터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패널 밝기는 468.2니트로 측정되었습니다. 스펙상 400니트인데 테스트 결과는 스펙보다는 좀 높게 나왔습니다. 야외 사용을 감안을 하면 패널이 밝을수록 좋은데 이 정도 밝기면 야외 사용에서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상 정확도는 최소 0.15, 최대 4.51, 평균 0.72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 정확도도 그 컬러 하나가 확 튀긴 했는데 이 정도면 색상 정확도는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색상 전역 부분이 좀 아쉽고 이로 인해서 작업성은 좀 아쉬운 디스플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제품의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스템의 전체적인 성능을 살펴보는 PC마크 벤치 테스트 결과입니다. 토털 스코어는 7704점, 에센셜 1946점, 프로덕티비티 1737점, 디지털 컨텐츠 크리에이션 1809점, 게이밍 7493점이 나왔습니다. 이 테스트 결과를 보면 스펙 기준으로 예상했었던 결과가 그대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작업 및 업무용에 가까운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생산성 관련 성능을 살펴보는 UL 프로키언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프리미어 프로를 통한 비디오 에디팅 테스트 결과는 4193점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CPU 렌더링 기준으로 살펴본 테스트 결과인데요. 보통 4K 영상 편집이 가능한 스튜디오급 랩탑에서 요 동일한 테스트라면 6000점대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점수만 두고 보면 성능 좀 모자르네, 빠지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CPU로 렌더링 하기보다는 GPU를 활용하죠. GPU 렌더링 기준으로 테스트를 하게 되면 9884점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모델은 가벼운 수준의 4K 영상 편집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성능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포토샵과 라이트룸 클래식을 사용한 포토 에디팅 테스트 결과입니다. 자, 점수는 7002점이 나왔습니다. 자, 이 점수면 포토 에디팅 작업에서도 충분히 대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놓고 보면 앞서 설명드렸을 때 이 제품이 학습이라든지 업무용의 성격을 가진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컨텐츠 제작 성능도 충분히 탑재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키보드는 펜타그래픽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흰색 백라이트를 지원하는 80키 구성을 하고 있어요. 이 풀키 구성은 아니지만 대신 키 간격이 넉넉해서 좀 더 쾌적하게 타건할 수 있는 부분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터치패드는 글라스 터치패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멀티터치 입력을 지원하고 터치감도 상당히 부드러워요.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우측 상단에 로고가 있는데 이게 코파일럿 같은 AI 기반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이 로고가 점등을 하고요. 그리고 시스템의 AI 기능이 이제 구동 중일 때는 로고의 조명이 계속 유지됩니다. 자, 노트북의 사운드는 아무래도 영상 시청에서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DTS 라이센스가 적용된 사운드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고 스마트 앰프를 통해서 노트북 기준에서는 꽤 괜찮은 사운드를 제공을 합니다. 일단 이 모델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업무 및 학습용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물론 AMD 라이젠 AI 9 365 프로세서의 높은 AI 처리 성능과 이 AMD 라데온 880M의 내장 GPU 성능을 활용할 경우 컨텐츠 제작이라든지 그 외 더 많은 제품 활용도를 제공할 수 있는 녀석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품의 메인 포지션이 업무 및 학습용이다 보니까 제품이 제공하는 기본 기능에 화상회의라든지 그쪽 관련된 AI를 좀 적용시킨 기능의 무게도 좀 가볍진 않습니다. 자, 배터리의 경우는 75Wc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노멀한 배터리 용량이지만 사용 시간의 경우는 제조사 기준에서는 비디오 재생 테스트 기준 최대 26.5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피스 프로그램을 연속 구동하는 환경을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대략 14시간 가까이 작동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품 내부도 살펴봤습니다. 메모리는 LPDDR5X를 사용했기 때문에 교체 및 추가 확장이 어렵습니다. 스토리지의 용량이 512GB라서 요거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튼 추가 확장 슬롯도 있기 때문에 SSD 증설은 쉬운 편입니다. 자, 이제 노트북의 사용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소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팬 소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벤치 테스트 기준의 고부하 상황에서의 팬 소음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팬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제가 촬영 중이지만 특별하게 팬 소음이 들리진 않죠. 물론 지금 이제 무음 모드를 선택해 놓고는 있는데 크게 부하가 가지 않은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팬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크지 않습니다. 플로드 상황에서의 열화상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노트북은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제품의 특징을 고려하고 개인의 취향을 반영을 해서 보통 구매하시게 될 텐데요. 가볍게 휴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업무 및 학습용 그리고 컨텐츠 제작용의 노트북을 찾는 분들이라면 참고를 해보셔도 괜찮은 제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자,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졸업 입학 시즌에 해당하는 그리고 혹은 그런 자녀를 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느낀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추첨해가지고요. 영상에서 살펴본 요 노트북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필요하신 분께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